안녕하세요. 오늘TV의 오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인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을 요약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창의성에 대한 부분 7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지속하는 힘입니다. 첫 번째,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던져라. 현재 상태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애초에 왜 그런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하라. 규정과 체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런 규정과 체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많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의문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와비파커라는 기업은 독점적으로 안경을 점유하고 있던 오클리라는 회사에 의문을 던지면서 왜 우리는 싸게 인터넷으로 안경을 살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을 던짐으로써 굉장히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었죠. 더불어 위대한 발명가들, 이를테면 에디슨이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던지는 데에서 중요한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창출하는 아이디어의 수를 3배로 늘려라. 위대한 야구 선수들도 타율은 겨우 3할에 불과하고 어떤 혁신가라도 헛방망이질을 한다. 당신이 내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다. 시도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도 다른 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든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때문에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그러면은 필히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영역에 몰입하라. 준거의 틀을 확장하면 독창성이 증가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시를 지으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영역을 확장한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좋은 사례이다. 또 다른 전략은 순환 근무이다. 새로운 지식 기반과 기술이 필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 훈련을 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방법이다. 자신의 모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훨씬 혁신적인 디자이너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 말은 다양한 걸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책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보고 또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좌뇌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뇌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골고루 개발을 하면서 창의성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할 일을 전략적으로 미루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할 일을 미루는 것에 있어서 창의성이 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금 할 일을 미룸으로써 손해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다섯 번째로,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구하라. 당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 열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당신의 직감을 믿을 수가 없다. 상사를 의지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대개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가장 정확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진짜 될 것 같은 아이디어 또는 사업 아이템을 생각을 해도 그 아이디어는 결국에 내 혼자 만든 것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전에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제품을 시연하고 이런 방법을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상사는 내 아이디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아이디어 평가를 맡기자. 또한 위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라. 한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쓸 작정이라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훨씬 신중을 기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키라.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동안 계속 직장에 다닌 기업가들이나 CIA가 인터넷 활용하도록 밀어붙이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직책을 맡은 메디나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올인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에부터 창의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경험했는데요. 저도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1년 좀 넘게 다니다가 때려치고 창업에 이제 돌입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망했죠. 당연히 망했습니다.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조급했다는 것. 당장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게 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도 안정적인 것에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라.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제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낯선 아이디어에 점점 친숙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보통 그 아이디어에 10회에서 20회 노출된 후에 증가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회과학 책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관련해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나 사람인 경우에도 그 객체를 굉장히 자주 접하고 오래 보다 보면은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을 텐데 상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일단 그 아이디어를 설득하기 전에 조금씩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 아이디어가 좋게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리지널스에 나왔던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창의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책을 많이 읽고 같이 공부하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오늘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행복한 오늘 되세요.